지금 보시면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가서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귀속말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고, 증인이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먼저 시키고 증인은 뭐 말씀하실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총리가 먼저,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의사도 있고 하니까 가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증인이 원래부터 좀 늦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뭐 반대했겠지, 나도 뭔가 의사를 표시해야겠다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 보라 이렇게 진행을 되는데, 그게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신 게 증인이 들어가고자 해서 네, 그러신 건지, 아니면 총리께서 시켜서 들어가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분명하고요. 그때 총리께서 저한테 그 들어가서 만류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뭐 복잡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을 당시랑 지금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낸 건지. 그런 말씀을 꺼내시진 않으셨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조서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네. 대접견실 21시 59분 24초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갔다가 나오셔서 대접견실로 오시는 모습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도 이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바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시계를 확인하고 김영현 장관도 뭐 바로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네, 묻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대접견실의 제일 위쪽부터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제일 안쪽으로 김용호 장관, 그 다음에 피고인, 그리고 조태열 장관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조태열 장관이 옆자리였던 거하고 그다음에 총리께서 계셨던 거, 네, 그리고 김용호 장관,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은 묻겠습니다. 그 대접견실로 이제 증인이 가서 들어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처음에 경찰 제가 조사 받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제 첫 번째 기억입니다. 저는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제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계엄을고 선포하려고 한다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는 뭐 나중에 좀 제가 기억이 혼재가 됐습니다만은 총리께나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반대를 안 하시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더니 뭐 총리께서 나도 반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럼 들어가 보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뭐 그런 순서로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김영현 장관이 뭐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순서가, 그러다가 좀 이따가 대통령이 한번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나가셨다는 정도로만 큰 틀에서 생각을 했는데, CCTV를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요. 진짜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8의 나항만 같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시계를 보고 김영현 장관도 바로 뒤를 이어서 시계를 쳐다보고, 원래는 이제 22시경을 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22시가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예정 시간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다, 11명만 모이면 바로 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을 불렀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이해를 했는데, 그 뭐 몇 명을 부르려고 했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 당시에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증인은 언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접견실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태열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자리였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접견실 CCTV 22시 00분 30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오시고 피고인이 지금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오시고 난 이유인데 이때 왜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들이 세밀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요. 네. 네, 22시 3분 40초 재생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증인이 뭔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제 손짓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송민영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묻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증인께서 이렇게 손짓까지 막 하면서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면 상황이 좀 기억날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증인들께서 이제 증언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날 이제 뭐 누구나 그랬겠습니다만 저 참석하신 분들이 전 좀 늦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내지는 뭐 누가 알았느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우리 좀 말려야 되지 않느냐, 뭐 라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다 한 말씀씩 드렸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뭐 좀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했던 거를 매 순간 좀 제가 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송민영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나십니까? 송 장관이 들어온 건 기억이 안 나고요. 송 장관이 제 앞에 있었던 건 기억납니다. 네. 네, 14만 묻겠습니다. 그 증인이 대접견실에 이제 도착했을 때 바로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증인 입장에서는 사유를 모르고 네, 그러니까 왔으니까. 왜 여기 계시냐? 저는 사실은 그게 모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모여 계신지를 몰라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접견실에 도착한 쯤에 하자마자 뭐 거의 확인해 보신 거죠. 대적해서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네, 들은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CCTV 22시 4분 55초경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대통령하고 피고인하고 같이 그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그 대접견실에 있는 국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김영영 장관이 대접견실 주출입문으로 들어오고 서류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김영영 장관이 있는 주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나가는 것을 만류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고 그때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조태열 장관도 같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뭔가 말씀을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14만 묻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그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피고인이 이제 대접견실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부분은 뭐 전혀 기억은 안 나고요. 저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선포를 하시려고 나가는 순간이었다는 걸 제가 사후적으로는 알게 됐는데 저 당시에는 그 계엄을 지금 뭐 선포를 당장 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은
당신 생각을 인지를 못했고요.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 하여튼 왜 사람들이 좀 기다리는 것 같고 더 뭐 얘기를 듣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듣고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충격받고 이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있는데 대통령께서 나오시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은 나오셔서 이때 제가 좀 벌떡 일어나서 일단은 안 된다. 이거는 뭐 대통령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니 조태열 장관이 따라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그때 박성재 장관이 제가 아마 어디선가 진술한 것 같은데 뭐 경제하고 외교는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요? 예. 그때 짧은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 대통령님 절대로 뭐 계엄은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런 얘기 그 워딩은 쓴 것 같습니다. 네. 그 조태열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고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윤석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은 안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옆에 서서 그런 말씀을 그 경제하고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시 생각이 좀 말씀드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 다음 장면이 보니까 대통령께서 들어가실 때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가나다 라항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상황이 지금 비상계엄을 당시에는 선포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확히 인지는 인지를 못하셨다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아마 이제 의사정족수가 다 충족되지 않아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가려고 하다가 이걸 누군가 만류했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아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 누가 아직 안 왔다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의사정족수란 말은 저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누군가 기다리고 있구나, 사람이 더 오는구나, 뭐 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 순번 553번 19,33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 당시 아직 누가 아직 안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 네. 그래서 속으로 누구를 더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라고 진술을 하셨고 근데 그것이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인 줄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은 맞습니까? 네, 뭐 사람을 더 불렀는데 기다리고 있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네. 다음 묻겠습니다. 14항은 재판장님이 그 여쭈신 내용하고 같아서 생략하고 그 15항 묻겠습니다. 아까 그 CCTV를 보면 증인하고 이제 조태열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하고 뭐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증인하고 조태열 장관 외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까 박성재 장관님이 뭐 한 말씀 하셨다고 했고 뭐 왜 저 상황이 뭐 다른 분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6분 43초 CCTV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가서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귀속말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고 증인이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집무실로 이제 들어가셨던 상황인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증인하고 피고인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총리와 증인 사이에서. 네, 뭐 정확히 이렇게 그러니까 워드 바이 워드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 말고 지금 송미령 장관은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미리 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당시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만류를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제 제가 새로 온 사람이니까 내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뒤로 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분위기가 제가 말씀은 안 하셨는데 뭐 총리나 뭐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 당시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가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했더니 총리께서 안에 들어서 만류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지 직접 뭐 만류하시는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저 상황에서 저 대통령이 상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나항입니다. 그때 이제 그 피고인이 증인을 불러서 이제 대통령께 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라 이렇게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글쎄 그걸 지금 CCTV를 이렇게 초 단위로 나눠서 물어보시니까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 저 당시 분위기는 좀 다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신전심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저랑 조태열 장관이 일단은 만류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 당시에 분위기가 다들 이제 좀 우려하는 분위기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제가 일단은 가서 그러니까 들어가겠다고 한 건 제 생각이었고요. 그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반류해 보라고 하셨던 그래서 저는 뭐 같은 생각으로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순번 553번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순서를 묻는 게 아니고 네. 피고인이 증인한테 그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 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걸 묻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건 그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까지 기억이 나신다. 네, 그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뭐 총리께서 말씀하시가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근데 총리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 얘기한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제가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 목록 순번 553번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 이제 진술인은 한덕수의 자리로 한덕수의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진술인이 스스로 간 것인가요? 아니면 한덕수가 진술인을 불러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보라고 한 것인가요? 라고 검사가 물었고 그때 증인이 답변하시기로는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제가 총리님께 가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님께서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네네. 이 상황이 맞습니까? 네, 저 상황이 많은데 이제 저거는 지금 문헌으로만 저렇게 보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총리도 있고 조태열 장관도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 대통령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반대를 좀 만류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들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만류를 했으면 하는 분위기구나라는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제 느낌이니까요. 뭐 저는 그래서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요. 총리께서 그럼 안에 들어가서 만류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쭤보는 거는 조서에 보면은
답변 앞부분에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스스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간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총리한테 가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린 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먼저 시키고 정의는 뭐 말씀하실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총리가 먼저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의사도 있고 하니까 가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정인이 원래부터 좀 늦게 와가지고 딴 사람들도 뭐 반대했겠지 나도 뭔가 의사를 표시해야겠다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들어가 보라 이렇게 진행을 되는지 그게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신 게 증인이 들어가고자 해서 네, 그러신 건지 아니면 총리께서 시켜서 들어가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분명하고요. 그때 총리께서 저한테 그 들어가서 만류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뭐 복잡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니,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을 당시랑 지금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낸 건지 그런 말씀을 꺼내시진 않으셨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조서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말씀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질문, 네, 다음 질문 하시죠.